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전쟁 이후 첫 대국민 연설에서 종전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 3주 동안 이란을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면서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려놓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백악관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핵심 전략 목표를 거의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해군을 제거했고 공군과 미사일 전력을 무력화했으며 방위 산업 기반을 파괴하고 핵무기 개발을 차단했다며 임무를 매우 빠르게 끝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2, 3주에 걸쳐 이란에 극도의 타격을 가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이란과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엔 발전소를 타격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도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라면서도 해협을 통해 원유를 들여오는 나라들이 용기를 내 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Buy oil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 have plenty. Build up some delayed courage. Should have done it before. Should have done it with us as we asked. Go to the strait and just take it. Protect it. Use it for yourselves. 유가 상승도 단기적이라며 곧 내려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의 핵 협정이 계속됐다면 이란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갖게 됐을 거라며 일기 당시 핵 협정 파기와 이번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례적으로 18분 동안 짧게 진행된 대국민 연설에서 예상했던 종전 선언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선언에 따라 앞서 설정했던 이란 전쟁 기간은 6주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주목도가 높은 프라임타임 대국민 연설로 관심을 모았지만 정작 새로운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 종전 시점에 대한 언급도 명확히 나오지 않으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권종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작전이었다며 이란 전쟁의 압도적 승리를 내세웠습니다. 한국 전쟁 등 과거 전쟁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단기간에 목표를 거의 달성했다고 자평했습니다. The Korean War lasted for 3 years, 1 month, and 2 days. We are in this military operation so powerful, so brilliant against one of the most powerful countries for 32 days. 하지만 18분 연설 동안 새로운 내용 없이 오락가락 메시지는 반복됐습니다. 이란 지도자들을 대부분 제거해 정권 교체를 이뤘다면서도 정권 교체는 전쟁 목표가 아니었다고 말했고 지난해 6월 공습으로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지만 핵 개발 시도가 또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초에 전쟁 명분이었던 임박한 핵 위협이 있었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종전 시점은 더 모호해졌습니다. 앞서 취재진에게 했던 2, 3주 내에 이란을 떠나겠다는 언급은 합의가 안 되면 2, 3주 동안 더 강하게 때리겠다는 경고로 뒤바뀌었습니다. If there is no deal, we are going to hit each and every one of their electric generating plants very hard and probably simultaneously.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은 대국민 연설에서 새로운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전쟁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출구 전략을 기대하며 연설 시작 때 떨어지던 국제 유가는 연설이 끝날 무렵 다시 급등세로 반전하며 시장의 실망감을 반영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중동 전쟁과 관련해 관련국들의 주요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정세가 조속히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청와대는 또 정부는 중동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 에너지 공급망 안정, 그리고 자유로운 해상 수송로 재개를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자, 관련된 소식은 더 정리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 3주간 강한 타격 예고에 맞서 이란은 적들이 항복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항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의 에브리암 졸파기리 대변인은 현지 시각 2일 성명을 통해 적들이 영원히 후회하고 항복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참담하고 광범위하며 더 파괴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 정부가 지금은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실질적인 협상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간 1일 미 정보 관리들을 인용해서 다수 정보기관의 이 같은 평가를 전했습니다. 이들 관리가 전한 정보당국 평가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믿고 있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에 대해서 진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 기름이 필요한 나라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며 발을 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제유가에 불을 지르고는 무책임하게 빠져나가겠다는 건데 당장 이란은 유조선 한 척에 우리 돈 30억 원의 통행료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치솟지만 트럼프는 이번에도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은 상관이 없다며 필요한 국가들이 알아서 해협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게 싫으면 미국에서 기름을 사라는 말도 했습니다. Number one, buy oil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 have plenty. We have so much. And number two, build up some delayed courage. Go to the strait and just take it. Protect it. Use it for yourselves. 사실상 전쟁으로 생긴 피해는 떠넘긴 채 무책임하게 빠져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당장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면 배럴당 1달러 수준의 통행료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결제도 중국 위안 하나 암호화폐로 받습니다. 보통 초대형 유조선이 원유를 200만 배럴가량 싣는 걸 고려하면 한 척당 200만 달러, 우리 돈 30억 원을 내야 합니다. 그것도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심사를 거쳐야 해서 이란에 밑보이면 통과를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طبیعی هم هست در زمان جنگ هست طبیعی هست که ما به دشمنان خودمون نمیتونیم اجازه بدیم از آبهای داخلی ما استفاده بکنن و برای تردد. 이란 측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행료 부과가 굳어지면 이란은 1년에 GDP 4분의 1에 달하는 150조 원을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하도록 하겠다면서 이 파병 요청에 응하지 않은 한국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부활절 오찬 행사를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다가 유럽 국가가 하게 두자 한국이 하게 두자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신들이 험지에 북한의 핵무력 바로 옆에 4만 5천 명의 군인을 두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한국해운협회가 원유 1배럴당 2달러 수준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톨게이트화가 시작됐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금부 회장은 서울 여의도 해운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주 호르무즈 해협에서 44척가량의 배가 한 척당 200만 달러를 내고 통과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선사 입장에서는 한시적이라도 톨게이트비를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호르무즈의 톨게이트화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면 검토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중동 사태 관련해서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 세계가 주목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오늘 18분간 이어졌는데요. 주요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The new group is less radical and much more reasonable. Yet if during this period of time no deal is made, we have our eyes on key targets. If there is no deal, we are going to hit each and every one of their electric generating plants very hard and probably simultaneously.
네, 뭐 종전 선언이 있을 것이다, 뭐 셀프 승리 선언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전망이 나왔었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이나 뭐 종전 선언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일단 두 분 어떻게 연설 들으셨는지 좀 평가를 해주시죠. 일단 뭐 기대감은 조금은 있었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종전을 좀 빨리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종전 뭐 날짜, 시한 뭐 이런 것들을 예상을 했었는데 네, 전혀 뭐 그런 것들은 없었고 그냥 어저께 했던 얘기 5개 우리가 뭐 이란에서 지금 이란을 압박해서 우리가 얻어낸 성과 거기에 대해서 뭐 공군과 해군을 다 괴멸시켰다. 그리고 탄도미사일 다 괴멸시켰다. 그리고 핵시설 불능화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전쟁을 끝내고 나갈 명분을 만들었다라는 이제 사실 이거 정리한 것밖에 없죠. 그 외에는 다른 새로운 내용들은 없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2, 3주 후에 나가겠다고 하는데 네. 일방적으로 나가면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 하나도 해결 안 되고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희망적인 내용은 별로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나쁘게 보면 유가 급등하듯이 종전선언 없다. 그러나 좋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발언은 빨리 끝내겠다는 거예요. 네, 뭐 발전소를 때리든 하루섬을 때리든 서킷을 돌려놓든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고 도장을 찍어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얘기는 기존의 흐름을 이어간다. 그리고 2, 3주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2, 3주 후에는 사실상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도장을 찍든 안 찍든 현재 화법으로 봐서는 2, 3주에는 끝내겠다. 그냥 내가 나오든지 아니면 이란 내가 원하는 데 도장을 찍든지 만일에 안 한다면 더 강력한 2, 3주 타격을 하겠다. 이렇게 보니까 결국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다. 그러니까 원했던 대답이 없다라기보다는 기존 입장에 차이가 없다. 그리고 그럼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늘 연설을 들어보면 대부분 뭐 전쟁의 정당성이라든지 뭐 성과를 좀 강조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뭐 동맹국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이란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 전쟁의 명분을 설명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동맹국들이 상당히 이란의 공격에 놓여 있었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사드와 패트리어트 배치해서 많이 잘 막아줬다. 그리고 끝까지 뭐 막아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실기하고 있는 게 호르무즈 해협이 그러면 나가면 열릴 것인가. 이란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뭐 개방할 뜻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거 나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 뭐 열리든지 말든지 뭐 필요한 사람들이 알아서 풀어라 그러고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 남은 이제 가장 시급한 사람들, 시급한 국가들만 지금 남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남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를 만들고 이제 우리가 남아서 원유를 가져와야 되는 국가들만 지금 남아서 이란과 협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란은 제 생각에 이거를 거둬들일 생각이 없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끝까지 가져갈 거고요. 통제력 가져가고 그다음에 통과세 받겠다고 지금 계속 주장할 거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큰 외교적 문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러면서 이제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을 콕 집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전 정부와의 그 핵 협상을 언급하면서 그 협상이 아마도 지속이 됐다면 이란은 벌써 핵무기를 가졌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분이 맞는 말 별로 잘 안 하죠. 그게 틀린 얘기입니다. 2015년에 JCPOA 핵 합의는 뭐냐면 이란의 평화적인 우라늄 농축 3.75%까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라늄을 90% 순도까지 농축하지 않으면 핵물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은 3.7% 하는 것도 불만이었거든요. 그 능력이 있으면 언젠가 고농축한다니까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2기 때 이 합의를 깼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이란의 온건파 로하니 대통령이었어요. 온건파한테 합의를 깼습니다. 근데 이란이 좀 기다렸어요. 왜 깨고 나가니? 그러니까 미국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알았어. 우리 농축한다. 그래서 농축을 더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평화적인 핵 농축 권한까지도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시작된 거지. 오바마 대통령 합의는 그 나쁜 합의가 아니었어요. 지금 핵 위기를 만든 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평화로웠던 호르무즈 해협을 분쟁적으로 만들어 놓고 니들이 알아서 해 하고 나간다? 정말 무책임한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아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자초한 일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지금 본인이 거잖아요. 상황을 악화시킨 거예요. 이스라엘이. 네. 그러니까 완전히 화근을 없애겠다는 과욕이 여기까지 문제를 가져온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 하는 말이 우리가 막지 않았으면 이란 며칠 내로 핵무기 만들었다. 그것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요. 90%까지 순도 올리는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고, 이 90% 핵물질이 있더라도 기폭장치를 결합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결합해서 터뜨려 봐야 되는 거고, 핵탄두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핵실험 해봐야 되는 거고, ICBM 이런 게 다 없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긴급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전쟁을 만들어 놓고 상황을 지금 꼬이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지금 발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무책임의 전형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인데 2, 3주 뒤에는 어떤 방식으로도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말로 아까 위원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뭐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라고 했잖아요. 뭐 이란에 강력한 타격을 가할 거다라는 건데 이렇게 엄포를 놓고 좀 압박을 이어가는 그럼 이유는 뭘까요? 저는 뭐 두 가지로 봅니다. 아직도 협상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 측에서.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협상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봉쇄된 걸 풀려고 하는 노력일 것 같아요. 그러려면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또 압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는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나름대로 자제해 왔는데 만약 기다리고 있는 협상이 잘 안 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이란에 있는 기관 시설, 그다음에 인프라 다 공격하겠다.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번지를 잘못 짚고 있죠. 이란은 지금 협상할 생각이 없습니다. 협상할 생각이 없고 뭐 파키스탄 통해서 또 파키스탄 장관이 또 중국 가서 또 얘기했고 중국으로부터 좀 이란을 좀 압박해 달라고 또 협조 이런 걸 했지만 지금 이란은 사실 자기들이 얘기한 5가지 조건 이거를 들어주지 않으면 휴전 없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 안 하겠다는 게 입장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협상은 거의 이제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어쨌든 뭐 2, 3주 동안 뭐 전례 없는 공격을 가하겠다,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 이 의미 자체는 글쎄요, 뭐 발전소, 핵심 인프라 이런 것들을 공격해서 뭐 정전도 될 것이며 에너지 수급이 좀 굉장히 막힐 텐데 이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이 앞뒤 말이 안 맞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고통스러운 건 유가 때문이거든요. 이란의 정유시설, 채굴시설, 석유시설을 때리면 유가가 오를까요, 내려갈까요? 더 올라가죠. 그다음에 이란의 발전소를 때리면 이란이 석유 채굴할 때 손으로 퍼내나요? 전기를 퍼내잖아요. 그럼 유가는 더 오르게 돼 있어요. 아마 200불 넘어갈 거요. 제 얘기가 상황이 되면. 그러면 지금 유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트럼프가 유가를 더 올리는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너네들 하르그 섬이든 이란 석유의 90% 장악하는 호르무즈 우리가 장악하면 너네 숨통을 조이는 거야? 그다음에 너네 석기시를 만들 거야? 그러면 너네들 고통스럽지? 협상에 나와야지. 그러니까 2, 3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본인이 원하는 종전 조건에 이란이 사인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압박, 항공모함도 추가 배치하고 해병대도 보내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압박도 하는 거고. 이란이 그러면 그렇게 나올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란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맞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도장을 찍을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얘기를 내놨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란도 하고 싶어해요. 그러나 내가 완벽하게 졌다라는 그림은 안 나와야 되는 거죠. 내가 이겼다. 우리가 저항해서 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겼다. 요 그림이 상호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는 조급함을 드러내는 것뿐이고 이란은 숨기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란도 상황이 좋지 않아요. 지금 뭐 끝까지 간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돈을 받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받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못 받아요. 왜냐 저기는 자유항행 지역이고 이란이 해군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막습니까? 지금 아라가치 장관이 정확히 말했거든요. 전쟁 중이니까 우리 받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전쟁이 끝나면 그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없거든요. 능력도 없고 전 세계를 적으로 만드나요? 그러니까 이란도 저것도 압박 카드다. 세계에 대한 일단은 급한 현금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보면 2, 3주 내에 양측이 애매한 합의 조항이라도 만들면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압박하는 거고 지금 어법으로 봐서는 아니면 그냥 나오겠다. 이 둘 중에 하나로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협상을 위한 좀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사실 공격 시한을 뭐 2, 3주로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은 뭐 지상군 투입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만약 2, 3주 그렇게 공격을 이어간다면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4주에서 6주는 훌쩍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더 길어졌죠. 사실 6주라면 4월 초 지금 뭐 6, 7, 8 이 정도 돼서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한은 더 늘어났고 자 이제 남은 건 그냥 전투기를 통해서 이란의 기간 시설을 때리고 그냥 나갈 것인가 아니면 2, 3주면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얘기해왔던 하르그섬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도서 이것들에 대한 어떤 군사작전 그럼 완전히 이 생각을 버렸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만지작거리고 있을까요? 저는 그게 지금 아직도 확실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략 자산을 계속 배치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협상에 필요한 압박용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협상이 다시 또 명확하게 결렬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희가 뭐 예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2, 3주 동안 공격을 하고 그래도 협상을 안 하면 우리는 나가겠다.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러면은 뭐 협상이 안 돼도 괜찮다 이런 전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협상이 안 돼도 나갈 수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그러면 지금 배치 중인 전략 자산은 왜 배치하는지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계속 배치를 하고 있고 그러면 아무것도 되지 않은 협상이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나간다. 뭐 트럼프 대통령 말만 따라 나갈 수는 있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은 2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말에 아니면 다음 주 초에 더 이상 뭐 이란은 협상할 의미가 없구나. 확실히 판명이 된다면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결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냥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과 함께 기간 시설만 계속 때리고 뭐 험악한 말이지만 이란을 뭐 석기 시대로 되돌리는 걸로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어떤 군사 작전 이 카드를 또 생각을 할지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연설에서 뭐 새로운 내용을 발표하진 않았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는데 뭐 그래도 이렇게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메시지를 냈다는 건 뭐 세계 경제가 받은 충격이라든지 악화는 여론을 의식해서 한 걸까요? 거꾸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급함으로 보여져요.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기존의 입장을.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를 보든지 초기의 목표, 정권 교체라는 목표는 달성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고 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는 자기들이 목표를 달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접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 3주 더 하겠다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시장의 반응은 너무 기대를 과도하게 잡았던 거지 사실은 방점을 2, 3주에 두면 저 2, 3주란 말은 계속 반복되거든요. 네.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4주, 5주랑도 같은 시기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 내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유가가 WTI 서부 텍사스 원유가 지난해 12월 55불이었거든요. 지금 100불이면 2배거든요. 그다음에 지지율은 33%. 이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거기다 경제 지지율은 29%예요. 바이든도 최저가 32%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보다 강점이 있던 경제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2천억 불 추가 의회에 요청한 예산도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더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 시장 반응이 이제 이번에 끝내고 나온다 기대했던 게 좀 과도했던 것뿐이지 큰 흐름으로 보면 끝내는 쪽의 메시지는 분명히 줬다. 네. 근데 시장의 반응은 이제 예상외로 다르게 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의도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좀 더 명확한 메시지를 줬어야 된다. 그 부분 2, 3주라는 부분은 좀 애매하게 얘기를 함으로써 시장의 판단에 좀 혼돈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저는 2, 3주 후에는 끝낼 생각을 일단 얘기했다. 그 사이에 돌발 변수가 없다면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2, 3주 뒤에 그러면 무조건 끝낸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뭐 아무 성과도 없이 끝내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2, 3주 동안 예. 최대한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는 게 목표인 겁니다. 그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석기 시대 돌려놓다는 얘기는 이란의 미사일과 핵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겠다. 근데 하나가 단서가 또 남죠. 필요 시에는 또 공습한다. 요 조건이겠죠. 그러니까 초기에 하미네이를
했던 데에서 드러나는 건 뭐냐? 정권 근처 목표는 분명했다. 그 다음에 그랬잖아요. 무조건 항복해라. 아니 핵 협상하라는데 왜 무조건 항복을 합니까? 핵만 협상하면 되는 거지. 차기 지도부는 내가 정한다. 이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주변국의 인질화라는 카드로 미국을 압박하니까 지금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죠. 왜 이런 걸 알 수가 있냐면 지금 항모도 이제서 급파되거든요. 준비가 돼 있었어야죠. 가는데 몇 주 걸립니다. 네. 그다음에 해병대도 미리 가 있었어야죠. 전쟁이 안 풀리니까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측면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거든요. 또 하나는 어제 그저께 공개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판에 있는 이란의 탄약고를 공개하면서 우주에서도 보인다고 30초간 보여줬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중요한 시설을 왜 전쟁 초기에 안 때립니까? 지금 때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뭐냐면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모주 사바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그 CIA, 모사드, 매직도 이제 안 통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모든 면에서 압박을 하는 그림은 원래 계획에 없던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럼 원래대로 계획이 안 돌아간다는 거다. 그리고 모든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리한 상황으로 이란이 좋은 건 아니죠. 이란도 뭐 더 처절한 상황이지만 어찌됐건 이란이 무조건 항복할 거라고 판단했던 건 깨진 거고 오히려 본인이 초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초조함을 숨기지 않는 것뿐이고 이란은 숨기고 있는 것뿐이죠. 양쪽 다 지금 끝내고 싶죠, 사실은. 네, 지금 이 연설 이후에 이란의 반응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상대로 공습을 재개를 했습니다. 뭐 이란을 압박하는 것에 대한 반발 성격이다라고 봐야 될 수 있을까요? 뭐 그렇죠. 근데 이란은 계속해서 지금 공격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하루에 최소 뭐 대여섯 발, 많게는 10발씩 계속해서 탄도미사일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네. 특별한 건 아니고 저는 저 대변인의 발언이 더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이후 네. 미국이 항복하지 않거나 후에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한 짓에 대한 어떤 이 전쟁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항복하거나 영구적인 후회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쟁은 지속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저희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2주 후에 나갈지 3주 후에 나갈지 뭐 일방적으로 휴전하고 나간다고 손치더라도 과연 이란은 전쟁을 지속할 것인지 전쟁을 중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신도 아직 없어요. 저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뭐 항복 모르겠습니다. 이란이 나가면 그걸 항복으로 간주할 것인지 물론 뭐 이란이 무기를 내려놓을 가능성도 있지만 상당히 지금 이란은 강경한 입장에서 계속해서 미국과 협상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나가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어찌 보면 싸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대변인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 3주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제 나갈게 종전이다. 이렇게 해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 이제 이거는 이제 미지수다. 아마 이제 한쪽에서 계속 공격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저께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어저께만 하더라도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셀프 종전을 할 것이다. 네. 그다음에 이란 대통령도 뭔가 대립은 무의미하다. 이러면서 이제 전쟁 종식을 위한 양국 간의 그 대통령이 좀 뭔가 개를 같이 하는 거 아니야. 네. 이제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하루 만에 뭔가 이게 바뀐 거란 말이죠. 네. 지금 이란 대통령은 그대로인 겁니까? 지금 어떤 겁니까?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전문가들은 사실 바뀐 게 없다고 얘기하겠죠. 뭐 사실 언론과 우리가 사실 기대치를 너무 높여놨다. 사실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지금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공개 서한 미국 국민들에게 보내는 서한 그리고 우리의 조건만 관철되면 휴전할 의사가 있다. 여러 가지 뭐 좋은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지만 사실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아무것도. 대통령으로서의 내각 뭐 장관들을 임명할 권한은 있지만 지금 모든 중요한 정책 결정은 최고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최고 지도자가 지금 많이 크게 부상을 당했다면 그 최고 지도자를 지금 모시고 있는 받들고 있는 혁명수비대 사령관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계속해서 저런 화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어찌 보면 도대체 무주타바 최고 지도자와 어떤 교감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독으로 그냥 독단적으로 좀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인지 저희가 알 수 없고요. 또 하나를 가정을 해보면 뭐 역할 분담을 하는 건가?
너무나 강경 노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미지가 이란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 우리도 협상을 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화해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뭐 대통령을 이용하는 건가? 아니면 이런 거를 이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약간 다른 방향으로 좀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저희가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는 봉쇄를 해제할 수도 없고요. 전쟁 중단 권한도 없고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란 대통령 그런 결정을 전혀 내릴 수 전혀 내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무게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뭐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란과 협상 중임을 밝히긴 했었거든요. 그럼 지금 단계에서 뭐 이란은 계속 항전 의지를 밝히기도 하고 있고 뭐 물밑에서는 어떤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수련 협상이 있다고 봐야죠. 지금 만일에 미국이 공격을 안 하면 이란이 전쟁을 계속 지속할까요? 할 수 없어요. 지금 전쟁 양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했고 여기에 반격을 하는 게 이란이에요. 네. 먼저 이란이 상황을 악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보면.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발을 빼면 우리 끝냈어라고 말하면 이란이 계속해서 공격해서 전쟁을 확장한다? 그럴 생각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그럼 지금 답은 나왔어요. 지금 혁명수비대가 말하는 건 뭐냐면 자, 모주타바가 이렇게 말했죠. 취약한 제2전선을 형성하겠다. 그다음에 이라크에 있는 미국 여기자가 납치당했어요. 그다음에 갑자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공격하겠다고 말했어요. 이건 뭐냐? 그림자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테러. 그다음에 비대칭, 이란의 비대칭. 주체와 원점이 불분명한 공격으로 미국을 고통스럽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라크에서 납치된 여기자, 이거 이제 관심사가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만일에 전 세계 지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군데라도 테러나 피격을 당하게 되면 네. 이 기업들의 주가나 미국에 대한 경제 충격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싸운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공격 안 하면 우리도 안 한다는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니들이 원하는 항복은 우리는 안 한다. 그리고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권한은 없지만 그럼 혁명수비대나 모주타바 완전히 다른 견해를 낸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제거당하는데. 그러니까 혁명수비대나 모주타바는 강경한 입장을 견제하지만 아라그치 외무장관이나 지금 페제시키안은 비교적 온건한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항복한다는 아니죠. 그 협상의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공격 안 하면 우리도 안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지금 상황은 이란도 끝내고 싶다. 그리고 혁명수비대가 아무리 강경해도 계속 싸울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란 국민들이 조용히 있지만 지금 버티고 있는 것뿐이지 지금 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스라엘도 싫지만 더 싫은 건 사실은 신정체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내부 상황도 경제적인 상황이 아주 안 좋거든요. 버티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란도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말씀하신 그 견해가 이제 모두 사실이라면 그럼 미국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단순히 일방적인 종전을 선언하고 중동 지역에서 빠져나오더라도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미국에 대한 테러 위험도가 더 높아질 텐데 그럼 이제 어떻게 출구 전략을 세워서 잘 마무리를 지어야 될까요? 미국 입장에서. 이란도 이 상황에서는 테러나 이런 바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시차를 둘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빨리 전투를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 방식은 무책임하지만 일방적인 선언하고 발을 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협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가 어려우면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을 빼는 게 무책임해 보이지만 그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전투가 완전히 중단되면 호르무즈 해협 지금 봉쇄한다고 이라는 강경파들이 얘기하지만 할 수가 없어요. 자, 국제법적으로 불법이고 유엔이 인정 안 할 거고 국제해사기구도 인정 안 할 거고 중국도 자유통행을 요구하거든요. 전쟁 중인 상황에서 압박하고 긴급한 선박들이 조금 돈을 내지만 장기적으로 톨게이트를 만들어서 그럼 정말로 아랍에미리트가 원하는 국제 선단이 꾸려서 여기를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세계와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좋은 건 2, 3주 안에 양측이 애매하더라도 서로 이겼다고 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드는 거고 아니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우리 이겼다라고 발 빼는 것도 가장 빠른 이
휴전이나 종전의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근데 연설 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대통령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고 이제 주장을 네.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란 정부는 즉각 이제 아니다, 거짓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어느 쪽의 말이 맞는 걸까요? 이란의 지도자라 그랬는지 대통령이라 그런지 지금 워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제 밤에 속보로 보도가 됐어요. 근데 누구인지 모릅니다. 뭐 대통령은 이미 베제스키안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네. 새로운 지도자라는 것은 결국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누군가 좀 대화 상대가 있긴 한데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고 지금까지 얘기됐던 사람은 이제 갈리바프 국회의장이죠. 근데 네. 국회의장이라고 지금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휴전을 제안했다고 하지만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뭐 협상을 하고 있다니까 저희는 뭐 믿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협상 상대가 지금 누구인지도 사실 이란 내에서 확인도 안 되고 있고 또 이란 외무부 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혼선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수뇌부가 갑자기 전부 다 사망을 했고 그다음에 수뇌부끼리도 지금 연락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감청이 되고 있고 그게 또 발각이 되면 또 암살 공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서로 간에 소통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협상 대상자가 누구라도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무스타바가 아니라면 혹은 뭐 혁명의 수비대 사령관이 아니라면 그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 이제 그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봐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새로운 지도자 그리고 지금 기존의 지도자보다 훨씬 온건한 지도자 그렇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실권이 있어요, 이란 내에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있는 실권이 없어요. 어쨌든 최고 지도자가 있고 지금 모든 중요한 정책 결정은 혁명 수비대의 가장 높은 사령관들이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 어떤 상대가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제가 입장에서는 아무리 들어봐도 별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왜 여쭤보냐면 네. 그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보면은 뭐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네. 근데 이런 표현을 지금 며칠에 걸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정권 교체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모스타바도 기존 그 하메네이의 아들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도 그대로고. 근데 이제 자꾸 사용하는 워딩을 보게 되면은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지금 협상하고 있는 대상자는 훨씬 더 온건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전과의 인물과는 다른 인물인 것을 암시하고 있는 듯한 뭔가 발언들을 계속 한단 네. 말이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아, 이제 사실은 똑같은 동일 인물인데. 네, 아니죠. 먼저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최고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상대가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이다라고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란 쪽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고. 어쨌든 자기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지도자는 이란 내에서 어떠한 실권도 가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의미가 없는 얘기고 지금 어찌됐건 부상을 심하게 당했건 아니면 살아있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모스타바가 최고 지도자이고 이 사람이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혁명수비대에서 또 그걸 결정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지도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란 내에서 어떤 실권을 가질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 이후에 뭐 이란에 대한 공습도 이어가지 않고 있고 반응도 아직 내놓지 않았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도 곤혹스럽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목표는 이란의 완전한 괴멸과 정권 교체였거든요. 근데 지금 자꾸 섞이시대 얘기하지만 이란이 한반도의 7.5면 면적입니다. 북한이 평양에 정말로 가루가 됐었거든요. 건물 하나도 없었습니다. 몇 년 만에 다 복구했어요. 지금 뭐 석기시대로 돌린다? 이란은 7.5배를 어떻게 석기시대 돌립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번에 정권 교체라는 근본적인 해법을 추구했던 것 같고 그러나 그 목표가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이란 9천만의 인구 9천만의 저 민주화라고 하는 긴 과정이 지도부 제거라는 외부에 어떻게 달성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되는 목표인데 항공전만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정권 교체 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이란 국민들의 봉기는 일어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또 이란이 이스라엘에 벌려놓은 전선이 너무 넓어요. 네. 하마스,
가자 지구도 아직 안 끝났어요. 잔불 정리지만. 그다음에 헤즈볼라가 개입하면서 레바논 북부 쪽은 완전히 이제 전면전 수준입니다. 5개 사단 정도가 투입돼 있거든요. 예비 사단 1개 사단 또 준비 중이고. 그다음에 이란과는 계속 공중전으로 피로감이 돼 있고. 그러니까 전선이 너무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원래 목표 이란을 괴멸시키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미국이 발을 빼잖아요. 이스라엘이 전쟁 잘하는 비법은 딱 하나입니다. 미국의 무기예요. 미국이 무기를 긴급 공수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발을 빼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조용하다는 얘기는 이제 흐름을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더 강력한 타격을 하고 최대한 이란에게 피해를 주고 아마 나올 생각이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원하는 목표가 달성되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도 똑같이 트럼프 대통령과 화법이 똑같아지겠죠. 석기시대로 돌려놨다. 우리가 해결했다. 네타냐후는 그런 셈법을 하겠죠.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셀프 승리를 선언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비교적 좀 유화적인 메시지를 낼 때도 네타냐후 총리는 좀 강경하게 메시지를 냈었잖아요. 네네. 이번 연설 이후에 그 이스라엘은 어떤 입장일 거라고 뭐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도 어저께 자기가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명분을 5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란의 5가지 제항을 내가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핵 능력을 불능화시켰고, 그다음에 탄도미사일을 어느 정도 제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인프라 공격.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란이 다시 재건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이 걸리도록 최대한 이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프라, 가스나 유전이나 아니면 다른 시설들을 공격을 해서 이란을 좀 한 20년 전으로 되돌리겠다라는 좀 그런 목적밖에 사실 없어요. 또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하면 이란 국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하고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제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예. 자, 그걸 노리는 건데 그것도 성공할지는 뭐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한국 전쟁을 포함해서 다른 전쟁의 구체적인 기간을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란 전쟁은 이제 32일 동안 군사 작전을 강력하게 수행했다라고 강조했는데 결국은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냈다. 이 부분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 연설 보고 조금 놀랬던 게 숫자를 안 틀렸어요. 한국 전쟁도 3년 1개월 2일. 왜냐하면 6.25 50년 6월 25일 날 시작해서 7월 27일 53년에 끝났거든요.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부터 보고 읽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번 연설은 즉흥적인 건 아니었다. 다 쏘는 준비된 연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쭉 얘기한 게 뭐냐면 미국이 항상 참전해서 한국전쟁 포함해서 2차 세계대전부터 다 나열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도 올바른 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당성을 그렇죠. 강조하는 정당성을 건가요? 부여하는 거죠. 지금 모든 여론이 이번 전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돌아가니까 지금 굳이 과거를 소환해서 지금 자기들의 전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은 향후 말씀드렸지만 2, 3주 더 할 거고 그리고 강력하게 타격을 할 거고 그렇다면 이 전쟁은 내가 올바른 선택이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과거를 소환한 거죠. 이번 연설에서 보면 이제 외신들의 분석이긴 한데 네. 한국과 일본 등을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그 자체만 두고 네. 좀 뭔가 긍정적인 면도 없잖아 있다. 이제 네. 이렇게 이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일까요? 그래서 뭐 한국에 대해서 섭섭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자, 그 부분은 뭐 일단은 드러나는 거는 괜찮지만 근데 앞으로 추후에도 저는 이 문제가 걸프 지금 이란과의 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외교적으로 압박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한국이 좀 더 도와줄 수 없냐? 아니면 뭐 군함 파견이나 아니면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이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요구를 계속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는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지난달 석유류 가격이 10% 가까이 급등했고 경유는 17%나 뛰었습니다. 고유가로 4월 이후 소비자 물가 오름폭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석유류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9.9% 올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2022년 10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경유가 17%, 휘발유 8%, 등유는 10.5% 뛰었습니다. 휘발유는 승용차에 제한되는 반면 경유는 운송과 물품 등에 쓰이다 보니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이 반영됐지만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충격이 일부 상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는 2.2% 상승하며 석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5.6% 하락하며 물가 상승세를 억제했습니다. 출고가가 인하되며 설탕은 3.1%, 밀가루는 2.3%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가 지난달에 68.4달러에서 두바이 이후 기준으로 3월달에 128달러로 상승했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석유류 가격이 크게 상승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상승분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다고 보이고요. 국제 유가 상승이 항공료 등으로 번지며 4월 소비자 물가 오름폭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월에 인상된 유류 할증료는 국제 항공료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도 지난달 27일부터 모든 유종에서 210원씩 인상됐습니다. 1,500원대에 진입한 원달러 환율도 시차를 두고 수입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행은 4월 이후 소비자 물가는 국제 유가의 큰 폭 상승의 영향으로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쌀과 계란, 고등어 등 가격 강세를 보이는 민생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4월과 5월 150억 원을 투입해 할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이란 전쟁 종전 분위기가 꺾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중 급락 전환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폭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4.47% 내린 5,23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5,500선을 회복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후 하락세로 돌아서며 장 후반 급락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돼 5분 동안 일시적으로 매도가 정지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오후 3시 반 기준 어제보다 18.4원 오른 1,519.7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석유화학 제품인 합성수지 가격이 폭등하자 식품업체도 비상입니다. 나프타 대란 우려로 식품 포장지 값이 폭등한 건데 선금을 내지 않으면 재료를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의 한 커피 업체입니다. 코로나 시국 이후 2배 가까이 오른 커피 생두값에 허리가 휘던 차에 이제는 상품 판매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포장재로 원가 압박이 번졌습니다. 최근 포장지 업체로부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거기서도 지금 30% 하는데 우리는 20%로 해서 수급은 일단은 돼야 되니까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막막한 상황입니다. 원인은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나프타 가격 폭등입니다. 중화학공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는 식품 포장재의 핵심 원료인 합성 수지를 만드는 데도 쓰입니다. 식품 포장지 업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전쟁 전보다 원재료 가격이 50% 안팎 상승하면서 선금을 주지 않으면 포장지를 만들 때 쓰는 필름을 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되는 대로 지금 원단을 수급받고 있는데 그게 원활히 공급을 못 받고 있어서 제품 납품도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원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한 오랜 기간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전쟁의 여파를 더 혹독히 견뎌야 하는 구조. 정부는 이번 달부터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농식품부는 포장재 수급 안정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식품진흥원은 탈납부타 기반 대체 포장재 정보와 포장재 업체의 보유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현장 중심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동발 원자재 충격이 공급망 전체로 번지는 가운데 원가 상승과 수급 불안을 견뎌야 하는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종전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 추경의 신속한 통과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현재 위기는 소나기가 아닌 폭풍우와 같다며 적기에 세금 사용을 강조했는데 위기라는 단어를 28번이나 언급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앞으로 2, 3주 동안 이란을 강하게 타격하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된 지 4시간 뒤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선 이재명 대통령. 국민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다며 현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기입니다.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선제 대응이 늦을수록 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는 피해는 커졌다며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부탁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며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세부 내용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역 화폐를 차등 지급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수출기업 지원 확대, 재생에너지로 전환 구상 등도 밝혔습니다. 빚없는 추경이란 점 또한 거듭 역설했는데 일각에서 제기하는 퍼주기 논란과는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위기란 단어를 가장 많은 28차례나 언급했습니다.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선 하나된 힘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실천에 일반 국민도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오늘 맑고 따뜻해서 낮 동안 산책한 분들 많으셨죠?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1도 등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오릅니다. 그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15도 안팎으로 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서쪽 지역은 대기질 나쁨 단계로 예상됩니다. 또 영남은 오후에 초미세먼지가 많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늦은 오후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밤에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돼 모레 낮까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의 주 무대는 제주도입니다. 30에서 80mm, 제주 산간 많은 곳에는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는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이후 첫 대국민 연설에서 종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2, 3주 동안 이란을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면서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놓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백악관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핵심 전략 목표를 거의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해군을 제거했고 공군과 미사일 전력을 무력화했으며 방위 산업 기반을 파괴하고 핵무기 개발을 차단했다며 임무를 매우 빠르게 끝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2, 3주에 걸쳐 이란에 극도의 타격을 가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이란과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엔 발전소를 타격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도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라면서도 해협을 통해 원유를 들여오는 나라들이 용기를 내 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Buy oil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 have plenty. Build up some delayed courage. Should have done it before. Should have done it with us, as we asked. Go to the strait and just take it, protect it, use it for yourselves. 유가 상승도 단기적이라며 곧 내려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의 핵 협정이 계속됐다면 이란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갖게 됐을 거라며 일기 당시 핵 협정 파기와 이번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례적으로 18분 동안 짧게 진행된 대국민 연설에서 예상했던 종전 선언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선언에 따라 앞서 설정했던 이란 전쟁 기간은 6주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 3주간 강한 타격 예고에 맞서 이란은 적들이 영원히 후회하고 항복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며 항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의 에브리암 졸파가리 대변인은 현지 시각 2일 성명을 통해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파괴적인 후속 조치를 각오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란의 핵심 전략 군수물자 생산은 적들이 알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리의 미사일과 드론 숫자를 파악하려는 헛된 수고를 멈추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과 협상 중이라며 이달 안에 종전할 계획을 말했지만 이란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을 믿지 않는 데다 당장은 종전을 위한 협상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몇 주 안에 전쟁을 마무리할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SNS에도 이란의 새 정권이 휴전을 요청했다며 협상이 진전을 보이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Discussions are ongoing. Regime change was not our goal. We never said regime change, but regime change has occurred. The new group is less radical and much more reasonable. 하지만 곧 전쟁을 끝내겠다는 미국의 목표는 쉽게 달성되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이 지금은 종전 협상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평가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전쟁에서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굳이 미국의 외교적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또 이란은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는 있지만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지는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간 2차례나 이란과의 핵 협상 도중 군사 공격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미 정보기관들의 이러한 평가는 이란 관리들의 최근 공개 발언과도 대체로 일치합니다. 이란 외무부는 이란이 미국의 휴전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거짓이고 근거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전쟁을 주도하는 이슬람혁명수비대 역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보복 공격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باعث گردیده است تجمع نیروهای آمریکایی و صهیونیستی را با دقت هدف قرار داده و به هلاکت برسانند و من نصر 뉴욕타임즈는 미국과 이란이 직간접적으로 메시지를 교환하곤 있지만 아직 휴전이나 종전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이는 단계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핵 개발 문제에서 여전히 주권 침해라며 양보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과 합의를 이루더라도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합니다. YTN 김지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을 향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주한미군의 기여도를 앞세워 한국의 비협조적 태도를 비판한 건데 앞으로 안보와 무역 분야에서 강력한 압박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부활절 행사장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에선 뼈 있는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타겟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동맹국들입니다. 특히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한 대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Let South Korea, who is not helpful to us, by the way. Let South Korea, we only have 45,000 soldiers in harm's way over there right next to a nuclear force. Let South Korea do it. 이란 전쟁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에서도 똑같은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The countries of the world that do receive oil through the Hormuz Strait must take care of that passage. They must cherish it. They must grab it and cherish it. 북핵 위협을 뜻하는 핵 무력까지 언급하며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2만 8천여 명 수준인 주한 미군 규모를 4만 5천 명으로 부풀려 말하며 미국의 기여를 과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넘어 한국에 대해 이처럼 구체적인 불만을 공개 토로한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이란의 해협 봉쇄에 맞서 공동 방위 가담을 압박하면서 향후 안보와 경제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당장 올해 진행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역대급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 기여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트럼프 특유의 거래적 외교 방식입니다. 파병 거부를 빌미로 방위비뿐 아니라 무역 규제까지 연계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무역법 301조를 꺼내들어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의 대가로 더 많은 비용과 군사적 기여를 요구하는 트럼프식 동맹 청구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노력에 유럽 동맹국들의 참여를 종용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을 위협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 시각 2일 보도했습니다. F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들이 함정 파견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무기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으로 응수했습니다. 이후 영국과 프랑스 등 7개국은 공동성명에서 해협을 통한 안전한 항로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는데 이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는 성격이었다고 관련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앞으로 2, 3주에 걸쳐 이란에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협 봉쇄를 방치한 채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불투명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현재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저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연이틀 쿠웨이트와 카타르 유조선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있었는데 오늘은 아직 선박 피격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앞으로 2, 3주에 걸쳐 이란에 대해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할 거라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도발적인 발언으로 페르시아만 내에 발이 묶인 선박들은 여전히 이란의 피격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해사기구에 따르면 페르시아만에 고립된 선박은 약 2,000척에 이 선원은 2만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 지역에서 미사일 피격 등으로 최소 11명의 선원이나 항만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도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지는 현재 불투명하죠? 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카타르 TV와의 인터뷰에서 전쟁 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이란과 오만의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아라그치 장관은 전쟁 중에 적들이 해협 통행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우호적인 국가들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란이 통행료 징수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공식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연설에서 중동 원유와 가스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에 스스로 가져가고 활용하라고 발언했는데요.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없이 종전할 수 있다는 의사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중동 산유국들도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출이 막힌 중동 산유국들은 돌파구 마련에 나섰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도록 기존 송유관을 확장하거나 새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데 이란이 전쟁 이후에도 해협 통제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수출 통로가 꽉 막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높은 비용과 기술적인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건설 과정에서 IS 등 무장 세력과 폭탄이 산재한 지역도 통과해야 해서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송유관 건설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걸프 지역 국가들이 이란 공격에 가담할 경우 홍해의 전략적 요충지인 바블만데브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모하메드 만수르 후티 공보부 부장관은 현지 시각 1일 중동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책임을 지고 있다며 이란과 레바논에 대한 침략이 더욱 격렬해지거나 특정 걸프 국가가 군사작전에 직접 개입하면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동 원유를 직접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호르무즈 봉쇄는 남의 일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는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묶여 있어 중동의 불길은 곧장 미국 안방의 물가 폭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에 대해 미국이 중동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We're now totally independent of the Middle East, and yet we are there to help. We don't have to be there. We don't need their oil. 하지만 시장의 현실은 냉혹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지 한 달, 미국 내 주유소 가격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Gas prices continue to go up following oil prices, which have continued to rise as the Strait of Hormuz essentially remains blocked. 석유는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단일 시장 구조여서 미국이 중동 석유를 수입하지 않아도 가격이 오릅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전 세계 공급량이 줄어 국제유가가 뛰면 미국산 원유 가격도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유시설의 한계도 발목을 잡습니다. 미국 시설은 과거 수입하던 중질유에 최적화돼 있어 국내산 경질유만으로는 휘발유 수요를 다 채울 수 없습니다. 결국 부족분을 채울 외국산 원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The cost of transport, the cost of heating or cooling our homes, the cost of food in groceries, the cost of, operation for any business, power generation costs globally as well going up. 호르무즈 봉쇄는 기름값을 넘어 반도체의 필수인 헬륨과 비료 공급망까지 끊어놓으며 미국 전략산업과 농업 근간을 동시에 타격하고 있습니다. 물가 폭등에 민감한 유권자들의 심판을 앞두고 이번 사태는 트럼프의 지지율을 뒤흔드는 중동발 정치 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과 절연된 독자적 번영은 불가능하다는 냉혹한 현실이 트럼프의 에너지 고립주의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보면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향후 공격 기한을 2, 3주로 제시한 데다 지상군을 투입해 얻을 수 있는 전쟁 목표를 공습만으로 대부분 이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대부분의 전쟁에서 지상군을 투입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습만으로는 힘든 정권을 교체하거나 영토를 점령하고 지상의 군사 위협을 제거하는 등 핵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정권 교체 목표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없었다며 다만 공습을 통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자평했습니다. Regime change was not our goal. We never said regime change, but regime change has occurred because of all of their original leaders' death. 이란의 최대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 등을 장악할 가능성, 즉 영토 점령도 내비쳤지만 이마저도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스스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은 핵심 목표는 이란이 어디엔가 숨겨놨을 지상 핵물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핵 개발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고 다시 추진한다면 시기를 가리지 않고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it under intense satellite surveillance and control. If we see them make a move, even a move for it, we'll hit them with missiles very hard again. 결국 지상군을 투입해야 하는 핵심 목표 세 가지가 거의 사라진 겁니다. 특히 공격 기한을 2, 3주로 못 받고 해공군력만으로 이란의 석기 시대라는 목표를 빠르게 이루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호르무즈로 향하거나 이미 도착한 미국의 전략 자산은 추가 공습에 집중하고 증파된 해병대 병력은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하는 수순을 따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개전 당시 공언했던 핵심 과제들은 교묘하게 가리고 승리의 기준을 입맛대로 바꾼 사후 정당화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사실상 굴복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원했던 모든 걸 얻었다며 이제 미군을 조기에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개전 선언 때 내세웠던 전쟁 목표와 비교하면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당시 백악관의 첫 번째 목표는 이란 핵시설의 완전한 파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설에선 미사일 기지를 타격했으니 핵은 있어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라며 승리의 기준을 슬그머니 낮췄습니다. Their missiles are just about used up or beaten. Taken together, these actions will cripple Iran military, crush their ability to support terrorist proxies, and deny them the ability to build a nuclear bomb. 지하 핵시설 파괴가 한계에 봉착하자 운반 수단인 미사일 기지를 제거하는 데 만족하는 거로 목표를 수정한 셈입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주장도 교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친권 통치 체제의 종식을 외쳤던 초기와 달리 지금은 협상에 나선 패제시키한 정부의 유화적 태도를 두고 미국이 만들어낸 정권 변화의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Regime change has occurred because of all of their original leaders' death. They're all dead. The new group is less radical and much more reasonable. 결국 이러한 말바꾸기는 치솟는 유가와 동맹국들의 이탈, 그리고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략적 완승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승리라는 프레임을 선점해 서둘러 전쟁의 늪에서 빠져나가려는 출구 전략인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았다고 과시했지만 실은 감당하기 힘든 전쟁 비용 앞에 승리의 기준을 스스로 깎아내린 전략적 후퇴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과 관련해 중동 정세가 조속히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의정 수석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중동 전쟁과 관련해 관련국들의 주요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중동 체류 국민과 기업의 안전, 에너지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가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해 이란 측에 통행료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이는 사실무근이며 통행료 납부는 고려사항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관련 국제규범에 따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해 자유로운 항행과 안전 보장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이란 전쟁에서 쓰인 국산 방공 시스템에 대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국산 방공 시스템 천궁2의 강력한 대비는 한국 방산업체들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 중요한 참가자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며 한국산 무기는 미국산보다 덜 비싸면서 훨씬 더 빠르게 인도되는 장점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천궁2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요격 목표로 삼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30기 가운데 29기를 격추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장의 기대와 달리 이란에 대한 강공을 택하면서 우리 금융시장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5% 가까이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20원가량 올라 다시 1,520원대를 위협했습니다. 류화룡 기자입니다. 종전 기대감의 1% 상승세로 출발했던 코스피가 4.5% 급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1.3% 오른 5,550선에서 출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 급락해 4.5%, 245포인트 내린 5,230선까지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 혼조세였던 대장주들도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서 삼성전자는 6%, SK하이닉스는 7%, 현대차는 5% 하락했습니다.
코스닥도 1.3% 오른 1130으로 개장했지만 5.4%, 60포인트 급락한 105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급하게 하락폭이 커지면서 코스피 시장에선 올해 7번째, 코스닥 시장에선 올해 3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이루어졌던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연설에서 종전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시장에서 기대했던 종전에 관련된 단서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투자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켰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날 1,500원대로 내려왔던 원달러 환율은 다시 1,520원대를 위협했습니다. 1,512원으로 출발한 환율은 18원 오른 1,519원의 주간 거래를 마쳤는데 장중엔 1,523원까지 올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였고 하락하던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7달러 수준으로 6.5%가량 올랐고 WTI 서부 텍사스유 가격은 106달러 수준으로 6%가량 올랐습니다. 최근까지 하락 추세였던 국제 금값도 트로이 온스당 4,810달러 선으로 3%가량 상승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가 1,920원대, 서울 지역은 1,96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오늘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11.5원 높은 1,921.28원으로 경유 가격은 리터당 1,912.75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휘발유 값이 1,963.98원, 경유 값이 1,940.27원을 기록하며 각각 하루 만에 9원 넘게 올랐습니다. 정부가 중동산 원유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번 달 원유 5천만 배럴의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강경 발언에 종전 기대감마저 꺾인 상황에서 에너지 공급망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유가가 117달러까지 오르고 최악의 경우 174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이란 전쟁이 터지고 호르무즈 해협발 원유가 국내에 마지막으로 도착한 게 2주 전. 정부와 정유업계가 수급 공백을 막기 위해 나선 끝에 이번 달 5천만 배럴 안팎의 대체 원유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부는 다음 달 역시 빠른 속도로 대체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잘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요. 4월 물량이나 또 5월 물량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물량이 계속 확보되고 있다. 이번 달 급한 불은 껐지만 대체 원유 규모는 평소 도입량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비축유 스와프와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공관망을 활용해 원유와 나프타 물량을 물색하고 있으며 새로 도입한 원유 가운데 미국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란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로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쟁이 조기에 끝나더라도 에너지 시설 복구가 지연되면서 유가는 배럴당 90달러,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117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확전으로 에너지 시설이 피격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선 유가가 전례 없는 수준인 174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봉쇄 장기화에서도 유가가 100달러에서 117달러가 지속되며 한국의 에너지 수입 비용이 크게 증가해서 교육 조건 악화를 통해 경상수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정부도 전쟁이 끝나더라도 공급망을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종전 이후에도 석유 최고 가격제를 비롯한 위기 대응 체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플라스틱 원료 수급 불안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포장재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플라스틱 대신 종이로 용기를 생산하는 등 대체 소재를 찾는 움직임도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장품 용기를 생산하는 공장 내부, 기계가 돌아가며 용기가 하나둘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용기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종이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튜브 제품 역시 종이 재질입니다. 종이로 만들어져 있지만 내구성은 뛰어납니다. 최근 플라스틱 소재를 대체하는 소재로 종이를 사용하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마스크팩 포장부터 립스틱, 고체 향수까지 종이 포장재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중동발 공급망 불안이 있습니다. 이런 사태로 원유와 나프타 수급이 흔들리면서 플라스틱 원료 확보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는 조금 불안정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이 소재를 활용한 연구개발 그리고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계뿐 아니라 제품을 담는 용도의 비닐 포장재가 필수인 가공식품 업체도 재고가 한 달가량만 남은 상황이라 대체 소재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이런 공급 불안정이 지속된다면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생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란 전쟁이 더 길어질 경우 플라스틱 대체 소재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원유 기반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는 공급망 충격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소재를 다변화할 수밖에 없고 종이 등 대체 소재 도입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 전쟁이 촉발한 포장지 대란이 포장재 산업 전반의 체질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현재 복합 위기에 대해서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닌 언제까지 지속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진행한 이른바 전쟁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하고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건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편성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세부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신속한 통과를 위한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했습니다. 중동 전쟁이라는 위기 앞에서 여야는 모처럼 노골적인 비판과 대립을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야 수장이 둘러앉은 자리에선 넥타이 색을 두고 뼈 있는 농담이 오갔습니다. 따뜻한 듯 차가웠던 현장 분위기를 김철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11월 새 예산안을 들고 국회에 왔던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 추경안을 들고 다시 여의도를 두드렸습니다. 이 대통령을 로텐도홀에서 가장 먼저 맞이한 건 이번에도 우원식 국회의장.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와 맞물려 항의와 규탄이 이어졌던 5개월 전과 달리 별다른 충돌 없는 순조로운 입성이었습니다. 여야 대표들과 사전 환담을 위해 마주 앉은 이 대통령, 수차례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의 삶이라는 그런 목표 아래에서는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대통령은 제1야당을 콕 집어 감사 인사를 건네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대표님도 부의장님도 계신데 하여튼 어려움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국정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서로의 넥타이색을 두고는 묘한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전 대통령님하고 깔아맞히고 대통령님하고 정전의 대표님은 이렇게 넥타이 색깔이랑 다 비슷한 거 보니까 소통이 되는데 야당과는 소통이 안 되는데 기차 색깔이 제가 어제는 빨간색 계통 메고 있었어요. 추경 세부 내역을 두고도 여야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중동 전쟁이란 폭풍우 앞에 단단한 방파제를 쌓겠다며 적시 처리를 약속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 뒤 세금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한 달콤한 마취제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도 처리 자체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 변수가 없는 한 오는 10일쯤 추경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내란, 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대한 특례법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도 같은 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냈지만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씨가 연루된 디올백 사건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봐주기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종합특검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른바 디올백 사건을 수사했던 관계자들이 사용한 PC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영장에 제시된 피의자는 있습니다만 확인해 드릴 수 없고요.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입니다. 지난달 도이치 사건 수사무마 의혹으로 압수수색한 지 열흘 만인데 수사관들을 상대로 한 강제 수사는 처음입니다. 디올백 사건은 지난 2023년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건네는 영상을 직접 공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아이고 침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이고 그냥. 검찰이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이후 김건희 씨가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문의한 정황이 드러나며 수사무마 의혹이 불거졌고 민중기 특검팀은 검찰의 결론을 뒤집어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을 이어받은 종합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수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의혹 규명에 집중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지난달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YTN이 단독 확보했습니다. 영상에는 피해자 김훈이 후진하는 피해 여성을 따라붙어 범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표정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승용차도 한 대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도로. 위쪽에서 내려오던 SUV와 하얀색 경차가 마주합니다. SUV가 여유 공간이 있는 뒤로 물러선 채 피해 가려고 하자 경차가 가로막습니다. 경차에서 내려 SUV로 다가가는 남성.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송치된 44살 김훈입니다. 김훈은 당시 드릴로 차량 유리를 깨고 흉기를 휘두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여성의 신고는 아침 8시 56분에 접수된 걸로 전해졌는데 CCTV상 김훈이 차에서 내려 다가간 시점과 일치합니다. 막다른 길에서 김훈을 마주한 뒤에야 위험한 상황을 인지했다는 얘기입니다. 피해 여성이나 경찰이 김훈의 접근을 미리 알 수 있는 잠정조치 3호의 이가 신청돼 받아들여졌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과 법무부는 후속 대책으로 가해자 실시간 위치 감시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올해 말까지 112 시스템과 법무부의 위치 추적 관제 시스템을 연계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스마트워치로도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사위와 딸이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사위가 아내와 장모를 수시로 폭행했던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근우 기자입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장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조모 씨입니다.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아내 최모 씨도 조 씨와 분리돼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쏟아지는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어머님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아내분 왜 때리셨습니까? 어머니 맞을 때 뭐하고 계셨습니까? 들킬 줄 모르셨습니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이들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구속됐습니다. 조 씨는 소음을 내고 집안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장모를 심하게 때려왔습니다. 견디다 못한 장모가 숨지자 이들 부부는 지난달 18일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대구 신천에 유기했습니다. 묻힐 뻔했던 이들의 범행은 산책하던 시민이 가방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13일 만에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오다 보니까는 또 경찰차가 또 하나 와가지고 경찰들 쫙 깔려있어. 그래서 이렇게 열려있더라고. 근데 뭐 어디까지 가는 게 있더라고.
부검 결과 숨진 장모는 온몸에 골절이 있을 만큼 잔혹하게 폭행당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숨진 장모처럼 아내 최 씨도 때린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현금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후 안호영 의원이 도전장을 던지는 등 전북지사 선거 구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이른바 칸쿤 출장 후폭풍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돈봉투를 건네는 영상이 보도된 당일 속전속결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튿날 가혹한 밤 당이 광야로 내쳤다며 참담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도민에 대한 책무를 버리지 않겠다, 차분히 길을 찾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유력 후보였던 현역 김 지사가 이탈하면서 전북지사 경선판에도 지각 변동이 생겼습니다. 애초 불출마를 시사했던 안호영 의원은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경선 완주를 선언했습니다. 김 지사와 정책 연대는 굳건하다, 조만간 따로 만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김관영 도정의 성과는 존중하며 계승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진보 야권은 일제히 민주당은 무공천으로 결자 해지하라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김관영과 전재수의 차이는 뭐냐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부산시장 경선 주자인 전재수 의원은 자신의 해양수산부 장관 업적인 부산해수부 앞에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근거 없는 조작과 왜곡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질 때 전재수 믿는다면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셨습니다. 험지 대구에 뛰어든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당을 떠나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SNS 지지 선언으로 자신감을 충전했습니다. 요동치는 선거판에 민주당은 네거티브 차단 작업에도 한창입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칸쿤 출장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도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의원은 이 비열한 흑색 선전에 대해 법적, 정치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죄할 것입니다. 김 의원은 광역 급발진을 보니 민주당 DNA 깊숙한 곳에 불편한 무언가를 건드린 모양이라며 세금으로 칸쿤 다녀온 게 자랑이냐고 맞받았습니다. 이거 대응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안 그러면 서울시청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서울구치소로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잘리고 합치고 거드는 정치권의 이합 집산도 분주해지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공천 작업을 마무리할 새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최보연 수석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박덕흠 의원을 공관위원장으로, 정의용 사무총장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임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곽규택, 서천호, 이소희, 이종욱 의원이 공관위원으로 임명됐고 원외에서는 함인경 대변인과 최기식 경기 과천의왕 당협위원장이 합류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새 공천관리위원장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기 위해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공천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 공관위 첫 회의 모두 발언에서 공천은 모든 후보가 납득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결과를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거라며 경선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공천 작업은 단순히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아직 국민의힘의 시간은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늘 저녁 국빈 만찬을 함께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은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아 이루어졌고 2017년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마크롱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퇴근 중이던 경찰관이 불이 난 차량을 발견하고 신속히 대처해 큰 인명피해를 막았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조경원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차량 전체를 순식간에 뒤덮습니다. 잠시 뒤 폭발로 이어지는 아찔한 상황. 무슨 일이 있던 걸까? 차량 블랙박스를 앞으로 돌려봤습니다. 누군가 다급한 손짓으로 위험 상황을 알리고 부부가 까만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차량에서 겨우 빠져나옵니다. 퇴근 시간 과천대로를 달리던 차에서 불이 나자 뒤따르던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과 여자친구가
운전자 부부를 자신의 차로 대피시킨 겁니다. 지하차도에서 차량이 폭발했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경찰 덕분에 불은 출동한 소방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차 충돌이 있다든지 다른 차량에 피해가 간다든지 조금 더 늦었으면 피해가 생겼을 것 같았는데 초기에 잘 예방이 된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량 운반용 화물차에 불이 나 실려있던 전기차 한 대가 모두 타고 승합차 한 대가 그을렸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전기차 진화에 긴 시간이 걸려 불은 1시간 1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승객을 내려준 뒤 제2여객터미널을 빠져나오던 시외버스가 도로에서 넘어져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부주의로 버스 바퀴가 배수로에 빠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네, 초등학교 근처에서 수십 년간 운영해왔던 성매매 업소 등 유해시설 90여 곳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송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라색 조명이 비추는 좁은 복도를 따라 들어가니 침대가 놓여 있습니다. 목욕시설까지 갖췄습니다. 지난 1월 경찰에 단속된 서울 동대문구 성매매 업소입니다. 안마시술소라는 간판을 달고 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 성매매를 벌인 겁니다. 무려 40년 동안 성매매를 알선해오던 업소입니다. 이번 경찰 단속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학교 주변 성매매 업소와 불법 게임장 등 서울에서만 유해업소 95곳이 단속됐습니다. 경찰은 업주와 직원 등 170명을 검거하고 2,800만 원가량을 압수했습니다. 성매매 업소에서 사용하던 침대까지 모조리 압수했는데 모두 66개에 달합니다. 경찰에서 단속한 업소들은 그간 저희 경찰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영업을 해온 고질적 불법 업소들입니다. 불법 영업을 즉각 차단하기 위해서 침대까지 압수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단속된 유해업소에 대한 범죄 수익 환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오늘은 완연한 봄 날씨였습니다. 맑은 하늘에 따뜻한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도 쑥쑥 올랐는데요. 따뜻한 봄 날씨는 좋지만 요즘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은 환절기인 4월과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증상으로는 코막힘, 맑은 콧물, 재채기 등이 있죠. 네, 맞습니다. 특히 봄에 알레르기 비염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꽃가루 때문인데요. 최대한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를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지수가 높은 날은 야외 활동을 최대한 줄이고 외출할 땐 호흡기를 잘 보호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났다면 미리 약을 처방받아 단계적으로 증상을 조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한낮에 서울이 21도, 그리고 광주와 대구는 22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매우 커서 겉옷은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마스크도 필요한데요.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 특히 수도권 지역은 오전에 매우 나쁜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먼지는 내일 밤부터 모레 낮 사이에 비가 내리면서 해소되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 사이에는 전국에 확대되겠는데요.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150mm 이상, 그리고 전남과 경남에도 최대 6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내일 밤사이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은 미리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 윤유라, 이혜민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